무소속이 됐죠. 강선우 의원이 이제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출석인데 어떤 얘기 하실 예정인가요?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천원금 1억 직접 받으셨습니까? 네, 돈 받고 김경 공천에 돈 그 사실 있으십니까? 들으신 대로 원칙대로 살아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것이 본인의 결백을 강조하려는 표현이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거든요. 그렇죠. 뭐가 원칙인지 무슨 원칙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지금 세 사람의 증언이 다 엇갈리고 그렇죠. 있습니다만 불법 정치자금 혹은 뇌물을 공여했다고 알려진 김경시 의원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강선우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서 1억 원을 줬다는 거고 그것도 예. 강선우 의원한테 직접 줬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의 입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입장은 어쨌든 돈 받은 사실이나 이게 일체를 다 부정을 했고 사무국장이 받았다가 그 즉시 돌려줬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무슨 원칙을 말하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뭐 오늘 그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느 정도 이 사건의 윤곽이 조금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대질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사무국장하고 같아요. 예. 김경 의원 간의 대질에 대해서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사건의 실체가 뭔지를 파악하기에는 이미 뭐 각자의 진술과 혹은 그동안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수집된 증거를 통해서 파악은 가능할 것 같고 예. 강선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을 당한 이유도 본인이 공천 관여 안 했다고 얘기했지만 공관이 출석해서 단수 공천 줘야 된다고 발언했던 게 회의록이 확인돼서 있었죠. 예. 탈당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당했잖아요. 때문에 강선우 의원의 주장을 좀 고지고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게 1억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뇌물로 인정되면은 굉장히 중형을 받습니다. 1억 이상의 뇌물은 특가법상 징역 10년 이상을 받는 중죄거든요.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구식 시장 3명이 강선우 의원, 김경시 의원, 그 보좌관이라는 사람 본인 지금 각자 뭐 이른바 살기 위해서 네, 네. 유리한 쪽으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이미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 줬다고 하는 김경시 의원은 줬다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남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도 자기는 몰랐지만 뭔지 모르고 옮겨 실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하고 실긴 있는 거죠. 실었는데 돈인 줄 그렇죠. 몰랐다. 실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선명한 실체는 우리 김병기 의원이 녹음했던 녹음 내용 아닙니까? 거기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명백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는 걸로 서로 간에 동의했던 내용이 명명백배가 있기 때문에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이라는 돈을 강선우 의원에게 줘서 가지고 있다가 반환했다는 것이 저는 실체적 진실로서 확인이 되고 있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놓고 이제 3명이 이른바 범죄 혐의자로 재판을 받았을 때 양형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자기 진술을 일관되게 꿰어 맞추는 것이 양형에 도움이 되는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그냥 대가 없이 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공여자니까 좀 빠져나갈 생각을 하고 그 감명을 좀 받으려고 하는 거고 강선우 의원은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왜냐하면 뇌물로 연결되면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로 해서 받았다가 돌려준다는 정도로 했더라고 했던 것 같고 당연히 남모 소부국장은 자기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몰랐던 일로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어서 3명의 진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만 실체적 진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신속하게 예. 그리고 전격적으로 이 수사를 좀 명명백백하게 밀어붙여서 이 사실이 도대체 어디까지 돼 있고 돈을 주고 돈을 돌려받았던 시점과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그 다음 날 김경시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녹음까지 할 정도로 김병기 의원이 자기는 무관함을 알리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단수 공천을 김경시 의원이 받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난 것인지 예. 그 돈에 대해서 그러면 김병기 의원은 따로 뭘 받은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김병기와 강선우를 뛰어넘는 제3의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단수 공천을 왜 줬는지 그것도 이제 의구점이고, 고님 또 궁금한 점이 돈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도 돈을 돌려준다고 해서 의아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공한 로비인데 돈을 다시 돌려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근데 돈을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저 사람들이 워낙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예. 거짓말들. 김경도 처음에는 돈 준 적 없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결국은 미국 갔다가 와서 증거 인멸 다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빠져나가겠다고 해서 그런지 돈을 줬다고 했잖아요. 준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김경희 강선우에게 1억 원 준 거는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돌려줬다는데 이 돌려준 시점이 또 강선우가 거짓말하고 또 김경 얘기도 왔다 갔다 해요. 뭐 나오는 거에 의하면 4개월 후에 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김경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준 거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고, 공천의 대가였으면 돌려줄 필요 없잖아요. 예. 아니면은 강선우 입장에서는 공천의 대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협박을 받아서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돌려준 거와 무관하게 뇌물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더라도 1억을 준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면 준 사람이 줬다고 얘기하고 예. 그잖아요. 강선우도 자기가 직접 안 받아서 그렇지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명백한 범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경은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돈은 돌려줬는지 안 돌려줬는지 몰라요, 아직은. 예. 그러면은 저는 이거 구속 수사해야 된다고. 지금 왜 지금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지, 안 하고 계속 계속 불러가지고 거짓말 대단치 하는데 경찰이 왔다 갔다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저 정도 되면은 구속영장 치고 인신을 딱 잡아놓고 그리고 조사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정확한 걸 더 불게 되고 증거도 나올 거라고 봐요. 예. 그런 면에서 경찰이 하는 수사가 정말 왜 저렇게 하는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알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다시금 좀 회자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2004년도 얘기이긴 합니다. 2004년도에 총선 때 중진 의원이 공천을 주면 15억을 주겠다고 했다. 광역 의원이 1억 원, 기초 의원이 5천만 원. 그때 시세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 전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굳이 거짓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한현유 글쎄요. 이게 뭐 국힘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또 사건은 민주당에 있을 때 터졌고 이런 식의 세간의 인식이 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20여 년 좀 된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실제 겪지 않은 일을 지금 저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분 성정상 뭐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하면은 당시에 뭐 중진 의원, 전 네. 실명도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런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아마 한나라당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에 저 거액을 제안을 하고 뭐 시구원들에게 구청장, 시의원 저 뭐 뇌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했고 본인이 거절했다 이건데 저거 자체가 충격적이죠. 예. 제가 앞서서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시작할 때도 그 김정재 의원, 이철규 의원 간에 3억에서 5억 원 얘기가 녹취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왜 수사당국에서 이미 고발이 됐었을 텐데 수사를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저렇게 정말 부정한 돈을 가지고 예.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보도를 보면은 무슨 김경 시의원인가요? 저는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뇌물 주고 뭐 된 다음에 뭐 본인 가족 회사로부터 뭘 또 받았다 뭐 또 여러 가지 수익 내용 계약을 나오죠. 저는 예. 그런 부분이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그러기 때문에라도 돈공천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도 그렇고 제대로 저런 일들은 정치권에 정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예. 해야 됩니다. 또 몇 달 뒤에 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김구희 씨,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 관련해 가지고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이 사람들이 서울시와의 수의 계약을 맺었다. 이건 뭐 저희 MBN에서 단독 보도해드린 적 있고 이렇게까지 시 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언가 권력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글쎄요, 뭐 저희들은 국회의원들만 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예. 하기 때문에 감시의 눈이 좀 촘촘합니다만
시의원도 저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압력을 행사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시의회도 서울시 예산이라는 큰 돈을 예산 심의하고 배정을 해주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각 산하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정감사 같은 건 아닙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시의회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관급공사나 관에서 서울시 예산으로 내려보내는 돈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 보도대로 김경 시의원이 저렇게 자기 가족 회사 만들고 동생한테 용역 몰아주고 또 남동생 회사 만들어서 이른바 LH에 대해 수십억의 돈을 계약을 해주고 저는 이런 것들의 비즈니스를 한 걸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래 뭐 수십억 재산가라고 하고 부동산 다주택자라고 돼 있습니다만 저런 정도의 비즈니스 기술자가 된 사람이면요. 그 단수공청 받는데 강선 의원한테 1억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1억 정도 주고 단수공청 받고 4년 동안 서울시의원 하면서 저렇게 가족회사 차려가지고 수십억의 그 특혜를 받았으면 남는 장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몰랐던 기초단체, 기초의회나 광해의회에서도 저런 정도의 예산 그 전용과 관련된 예산 사용과 관련된 시의원, 구의원들의 저런 흑막이 있었다는 것이 좀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강선우, 김병기, 김경 이 셋 사이의 공천 주고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좀 들여다보고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아까 한민수 의원 우리 권영진 의원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야 가릴 것 없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고 의혹이 제기됐던 모든 사건에 대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정말 주고받는 돈이 어느 정도였고 공천 그 대가로 받았던 사람이 그러면 당연히 사람 심정은 자기가 돈을 주고 받았으면 본전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본전을 뽑는 기술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이참에 특검을 우리 민주당에 받아서 예. 우리 한민수 의원도 말씀하셨으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공천 헌금, 공천 뇌물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오랜만에 정치가 복원돼서 예. 수용해가지고 새롭게 좀 정치 문화를 바로잡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얘기가 지금 특검으로 김경 시의원은 네. 저 선수예요, 선수. 사실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무슨 집행 업무를 다루는 걸 뭘 하는 거는 정부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집행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허가권, 도시계획권 한 그런 건축허가 이런 것도 서울시나 뭐 또 시도에 있거나 아니면 시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 의원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먹겠다고 마음 먹으면 국회의원보다 더 해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또 상당 부분 감시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 의원들은 감시에 또 사각지대예요. 숫자도 많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김경 의원 같은 저런 선수가 작심하고 내 1억이라도 주고 들어가면은 나는 1억이 아니라 4년 하면은 자기 세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권 개입해서 이걸 몇십 배 나는 챙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저렇게 했다면 전 선수죠, 선수.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연 지방 의원들 직접적으로 인허가 업무와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는 지방 의원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민적 감시와 통제 속에 둬서 저런 비리가 없도록 할 건가. 이 부분들도 법을 만드는 거라면은 우리 국회에 임무로 하나 주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박 의원님 그동안의 언론이라든가 모든 거 중앙 정치에만 관심이 있고 실제로 김경 시의원이 문제가 돼서 언론이라 다 들여다봤더니 이런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동안에는 감시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잘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죠. 중앙 정치는 뭐 언론으로부터 또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어쨌든 감시를 받는데 반해서 지방의회는 숫자도 많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다루고 있는 의제가 이렇게 전 국민적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에 모르고 은폐되고 지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 김경 시의원은 보니까 본업이 뭔지 좀 헷갈릴 정도입니다. 시의원이 본업인지 아니면 이제 시의원은 일종의 본업을 위한 그런 포스트로 시의원직을 저렇게 공천원금을 내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건지 헷갈릴 지경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이른바 가족 비즈니스가 사실이라면 저 심각한 문제죠. 저 자체로서 수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문제고 예. 저런 사례들이 얼마나 더 퍼져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확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6월달이면 지방선거예요. 각 예. 정당이 한 뭐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천 과정에 들어갈 텐데 그래서 아마 이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각 당으로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원금 문제를 특검을 통해서 터는 게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일단 특검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는 수사의 논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일파만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지방선거 앞두고서 그걸 열어야 되느냐 그 뚜껑을 아마 이 고민들을 내심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공천원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2020년도에 지방의회 출마자들이 공천원금을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수사가 본격화될 거고 이 김경 의원 공천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관여가 돼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었고 알고 묵인한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외력이 작용해가지고 김병기 의원은 공천을 안 주고 싶었으나 어쩔 수 없었던 건지. 예. 근데 지금 경찰 수사를 보고 있으면은 김경 그 강선우 사인은 수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이 컷오프 대상자가 단수 공천자가 됐는지 이 측면에 대해서는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특검 아니고서 밝힐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야당의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 수사를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까지 밝혀내야 어떻게 보면 이 수사가 그야말로 좀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